통일교 요새 혼돈의 시기인데 통일교 제가 취재하면서 뭘 느꼈냐면 여기가 제가 취재원들 취재하잖아요. 통일교를 솔직히 욕하는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금을 줄 때도 이상하게 준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천정국 수리를 해야 된다. 1,500만 나왔어. 보통 깎으려고 들잖아요. 1,800줘요. 묻지 않아 그냥. 그분들 요즘 변호사 필요하지 않나? 여기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 믿고 쓰는 그럼요. 싸게 해드립니다. 네, 많이 부르세요. 싸게. 네, 싸게 해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와 그 주변에 이제 취재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통일교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취재가 힘들어. 통일교가 아무튼 돈 문제에 있어서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 굉장히 칭찬하시네요. 아니요, 야 이게 특검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참고로 뭐 저희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통일교 이 얘기 계속 이제 요새 혼돈의 시기인데 어제 이제 전재수원실 압색하고 뭐 2시간 뒤에 도착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이 지금 여야로 좀 퍼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에서 2차 특검 통일교 특검 주장하는데 합시다 하면 뭐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궁금해요. 특검하자 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이전에 김경수 도지사님 건도 있고 해서 특검을 덥석덥석 받는 게 현명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재수 장관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거랑 별개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측을 막 언급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좀 신뢰를 하지 않는 게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윤석열 때 그걸 놔뒀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의 역학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통일교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쪽과 유착이 돼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이고. 근데 그 상황에서 김건희라든지 윤석열이 이재명 제거에 올인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일교가 민주당과 이재명 측에 어떤 금전을 제공했다는 사실 등을 은폐했을까? 그거를 정말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알았다면이 뭐 아니고 저는 만약에 그런 비슷한 게 있었으면 지난 3년 동안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미 난리가 났을 거고 그래서 그런 역학관계로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주장은 믿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관이 봤을 때는 뭐 통일 관련해서 예전에 검사 생활하시면서 뭐 수사를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가 제 졸업한 지 5년 지나서 통일교재단에 인수됐습니다. 고등학교가. 진짜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빵빵한 학교가 됐겠네요. 빵빵 원래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그죠? 유리창 깨진 것도 학생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뭐 갈아달라고 얘기했던 학교인데 나중에 인수가 됐어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역설적인데 통일교 인수하면 그리고 바로 특목고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부자 학교는 됐는데 뭐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까지 뭐 입시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어차피 뭐 그거 말고는 제가 또 뭐 통일교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근데 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과거에 보면은 그 몇 대 국회의원 선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정치에 이렇게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그 후보들 다 공천도 하고 뭐 그런 행동을 보인 적 있지 않았습니까? 이 보면은 이 통일교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정치권 그리고 정치권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왔던 이 종교 단체란 말입니다. 그죠. 종교 단체일 뿐만 아니라 뭐 보면은 경제력도 어마어마하죠. 뭐 마포에도 뭐 여러 곳에 전국 각곳에 뭐 기업체 건물 이런 걸 소유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보통은 아니에요. 그런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뭐 여기저기 뭐 선거 자금이니 뭐 정치 자금이니 이런 뭐 돈줄 노릇을 하려고 들지 않았을까?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려고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통일교 제가 취재하면서 뭘 느꼈냐면 여기가 제가 취재원들 취재하잖아요. 그러면 통일교를 솔직히 욕하는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대금을 줄 때도 이상하게 준대요. 그러니까 보통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천정국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1,500만 나왔어. 1,500 하면 보통 깎으려고 들잖아요. 1,800 줘요. 묻지 않아 그냥. 그분들 요즘 변호사 필요하지 않나? 거기 그때 정관들 쓰던데 민정수석하고 혹시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 믿고 쓰는 싸게 해드립니다. 많이 부르세요. 싸게. 싸게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주변에 이제 취재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통일교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취재가 힘들어. 욕을 안 하니까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제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네. 개종을 강요는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강요는 안 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승진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개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그런 점이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 모양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취재원들이 다 하는 말이 근데 이제 돈에는 신경을 안 쓴다. 베팅을 더 하고 앞으로 이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제 조금씩 그 사람하고 신뢰를 쌓으면 그 한 3번 정도 텀을 치면 요상한 사건이 온대요. 네, 이제 약간 이제 종교적에 있는 사건이 하나 오는데 그 전에는 정말로 비즈니스 관계에서 철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깔끔한 클라이언트래요.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뭐 해외 원정 도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해외잖아요. 네, 이것도 깔끔하게 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가? 네, 그러니까 원정 도박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뭐 도박이 이게 속지주의인가요? 속인주의인가요? 아니 그 둘 다 적용되죠. 근데 속인주의- 라스베가스 간 거는 뭐 아니요 문제 되죠. 합법 도박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거기 그 나라 법에서는 아닐지언정 우리나라 법 속인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면 다 불법이에요? 아니 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거를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 했느냐에 또 달라질 수는 한 있는데 톤이나 이런 걸로? 네, 불법의 여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말을 더듬는? 아니 제 주변에 갔다 온 사람이 많아서 아니 저기 예를 들어서 한 학자만 자랑하고 하더라도 다니더라고. 600억 도박해가지고 그게 그치, 문제가 되니까 그쵸. 경찰이 내사를 했고 그 내사 정보를 흘려주고 이게 문제가 권성동이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외환관리법 되는 거죠. 위반이 되겠네요. 외환관리법 위반. 그건 외환관리법. 맞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통일교가 아무튼 돈 문제에 있어서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 통일교 굉장히 칭찬하시네요. 아니요, 이게 이제 정필승 변호사를 조심해야 되네. 야, 이게 특검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저는 참고로 뭐 저희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루트가 일본 쪽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본사가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 이유가 없죠. 돈 아낄 이유도 별로 없고. 통일교에서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게 세계 가정연합인가? 그게 네. 1심에서 해산 명령 받았죠. 그렇죠. 네. 아무튼 통일교 이거는 좀 양쪽을 다 취재하면서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결국은 이제 종교분리 원칙상 네. 그리고 이 종교 단체 이런 어떤 개입이나 이거는 특정 종교를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해픈투비로 해산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 한 다음에 이제 사건이 또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의 전재수원에 대한 어떤 단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에 나오기 전이에요. 예, 전이니까 이제 그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봤을 때 아무튼 통일교는 양쪽을 다 수사하는 게 맞고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소위 말해서 그 민주당이라 해서 옹호하지 않겠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럴 명확하게 거라고 보여줬어요. 봐요. 또 이렇게 가야 그럴 돼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사실은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도 무속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어떤 형태의 종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종교가 정치에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정치를 오염시키는 현상은 저는 분명히 차단해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여야 할 것 없이 뭐 사실은 전재수 전 장관은 이제 뭐 책 나오고 하니까 사진 찍은 거 뭐 갖다 주고 지휘자가 하면 옆에서 뭐 찍고 하지만 그 문제는 이제 억울한 것도 본인이 그러니까 억울할 수는 있어요. 우당탕탕 와서 사진 찍으면 아니 뭐 허경영도 와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수사가 들어간 마당에는 명명백백하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 정치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그걸 해명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전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 말 한 다음에 통일교 얘기하고 지난주부터 업무 보고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했어요, 사실은. 오늘도 했는데
정필승 변호사님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 유혁감찰관님은 저랑 이제 해당되시죠? 예, 약간 동병상련에 탈모도 병의 일부다. 이게 아니 저도 원형 탈모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약 드세요? 저는 네. 예전에 정말 조금 네. 먹다가 네. 이거 저는 안 먹고 있어요. 아, 저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약 대신에 네. 뭐 이렇게 가끔 이것도 하고 왜 안 드세요? 아니 그 뭐 약값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게 그 의료보험 됐으면 내 했죠.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공약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탈모인들에게 저도 원형 탈모거든요. 그래서 건보 적용에 관해서 적용. 예, 보건복지부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이게 진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대단하신 성군입니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네. 사실 보통 이제 그 탈모에 먹는 약은 피네스타라이드라는 약이 1mg짜리고 전립선 환자들이 먹는 게 피네스타라이드 5mg짜리예요. 그래서 그 탈모 약값이 부족하신 분들 중에 전립선 증상을 호소하면서 비뇨기과 가서 이 피네스타라이드 5mg짜리를 처방받은 다음에 그거를 약을 쪼개서? 4개로 쪼개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 교수님이 처방 좀 써주시면 되던가. 제가 지금은 의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써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약 가격 자체 이 약을 보험 적용하느냐 아무런 논란이 없고 약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논란이 없다. 안정성도 입증이 된 약이고 효과도 입증된 약이고 그리고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해서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이니만큼 모든 게 다 입증이 돼 있는 약인데 탈모가 의료보험으로 해줘야 될 만한 질병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어요. 이걸 미용으로 볼 그렇죠. 거냐.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는데 실제로 탈모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해줘야 된다. 우리 천만 탈모인들의 이 염원을 주셔야 돼요. 진작에 좀 그랬으면 저는 근데 변호사님은 탈모 숱이 많으시네요. 저는 무성하죠. 예. 근데 본인은 손해인데 찬성하세요? 건보료 나가잖아요. 저랑 뭔 상관이에요? 저는 네. 상관없죠. 아니 근데 건보료를 내는데 왜 쓸데없는 데 쓰냐? 건보료를 내는데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그 돌아 다 다시 저한테 옵니다. 제 30대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탈모가 30대 같다잖아요. 아니 머리숱 이제. 저는 그리고 오늘 저희 요 부분은 만약에 2차 특검 있잖아요. 예. 지금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된다. 이 말도 있고 이제 오늘 여당에서도 이제 대부분 원내대변인 대변인도 추이도 비슷해요. 할 거다. 할 거다는 이제 당의 문제인데 이제 의지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해야 된다고 보고 한다고 봐요. 한다고 봐요. 예. 근데 하나만 더. 그러면 변호사한테 제가 의도적인 반박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야당에서 하는 질문이나 아니 저거 지금 선거 개입이 아니냐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가 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2차 특검을 하려면 예를 들면 최소한의 선거는 선거고 특검은 특검이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레인지를 잡아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했어야지. 지금 특검을 또 출발시켜버리면. 만약에 특검하는 게 선거 개입이라면 특검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선거 개입입니다. 오히려 예. 자기의 문제다. 그럼요. 부작위 자기의 문제일 뿐이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사를 어떻게 해요. 모든 범죄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언론 취재 활동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의 정치 활동이라는 게 그 일을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하라고 정치 활동을 하는 거고 제가 방금 전에 전재수 장관이 본인이 문제가 됐으면 그걸 뚫고 나가는 것도 본인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게 정치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특검에서 문제가 될 일을 하지 말지 그랬어. 아니 윤석열이 내랑 일으킬 때 바짓가랑이 자꾸 막지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 저희 전해년에 지선 다 망해요 하면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걸 확인하자고 특검하는데 그게 선거를 위한 거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치인들 정치활동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정치인들 정치활동이 다 선거를 위한 건데. 또 매운맛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들어보면 논리는 맞는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감찰관은 어떻게 보세요? 특검 저는 이차 뭐 사실 특검을 한다 그러면은 특검을 할 만한 주제라던가 이런 수사 대상은 충분히 있죠. 그리고 뭐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특검을 언제까지 계속
그냥 모든 의혹에 대해서 계속 특검으로만 해결책을 내세울 것이냐. 근데 어차피 보면은 이제 국수본이라는 조직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뭔가 이런 그 기존의 상설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계속 이제 특검 2차 특검 해가지고 약간 부족하면 이제 3차 특검. 아니 저는 오히려 1차 예. 특검에서 배운 게 있어요. 어떤? 굳이 특검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네요. 예. 2차 특검 때는 1차 특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특검 기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특검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도 전에 기본 60 저는 정 변호사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김건희 예. 특검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예. 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이 특검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예.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특검할 때는 굳이 기간을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김건희에 관련된 사건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한다. 아니 FBI는 엑스파일 팀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특검이 어디 그 하면 예를 들어 국수본에다가 이 내란 사건이죠. 다른 사건이 아니라. 그렇죠. 내란 사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 목숨만 위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전쟁 날 대한민국에서 뻔했습니다. 전쟁이 났으면 대한민국의 전쟁은 대한민국 절대 안 끝납니다. 예. 어쨌든 제가 뭐 드리던 네. 말씀하죠. 그 국수본이라는 조직이 특검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수사력은 뛰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내란 사건과 같이 다수의 관련자들이 있고 그리고 경찰 조직이라는 그 수사 조직은 사실은 윤석열 정권 당시에 좀 검찰 수사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검사는 단독 기관입니다.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시절에는 무슨 경찰처럼 때로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검사가 그냥 원오브댐으로 수사하는 식으로 막 검찰을 운영해 버렸고 이 특검에서도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많이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차 특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판단 영역이 있거든요. 정무적인 판단 영역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은 뭐 아닌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과제는 남았잖아요. 1차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분명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뭐 이렇게 여기까지 그만 이러고 넘어가는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의지 그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식으로 반드시 언제까지든 수사해서 이걸 밝혀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건가 하면 12.12 사태 때도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그렇죠. 예. 뭔가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숨어있던 진실들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기간을 정해놓고 여태까지 하면 끝 이게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치료할 때도 정말 가벼운 감염병 같은 경우는 약 먹고 증상 좀 좋아졌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쉬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몸에 암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수술하고 나서도 MRI 찍어서 혹시 숨어있는 암이 있나 보고 그것 떼고도 또 확인해보고 단 하나의 세포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사람 몸에. 하나의 사표랑 이름이 비슷해요. 방송이 다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세포. 깔때기가 쑥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건 내란이에요. 이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굉장히 악성 말기암 같은 거. 이걸 치료하면서 적당히 봉합했고 큰 덩어리 다 드러냈으니까 그냥 이제 치료 중단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마지막 하나까지도 추려내서 없애야 되는 병인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거는 반드시. 예.